올해도 벌써 12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목표로 영어 공부 다짐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영어 공부법 영상만 찾아보다가 너무 많아서 미루고 막상 해보면 또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한 이틀 하시다가 포기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 무려 170만 뷰를 기록한 조이라는 유튜버분의 영어 공부법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중국인인데 7개 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처음에는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전 1년 만에 독학으로 영어 실력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영어로 자신감 있게 논문을 쓰고 학회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분의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 학습자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국내파로서 쌓은 노하우를 곁들였습니다. 영어 초보자에서 어떻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로드맵을 4단계로 제시해 줄 겁니다.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 4단계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본기 쌓기, 2단계 인풋 쌓기, 3단계 실제로 대화하기, 4단계 extensive input입니다. 자, 1단계 바로 기본기 쌓기인데요. 여기서는 말하기 연습에 뛰어들기 전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발음 교정하기, 어휘 쌓기, 문법 포인트 복습하기. 사실 이 세 가지는 먼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영어 학습을 할 4단계 내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료를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 영어 초보자인데 발음을 연습하라고? 별로 안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학습의 목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니까요. 발음 연습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100% 원어민 억양으로 완벽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억양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단어 문장의 명확한 원래 소리를 발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조이님의 방법에 한글을 쓰는 우리의 특성을 반영한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을 때 발음뿐만 아니라 리스닝까지 향상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휘를 학습할 때 단어 소리를 들으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나 미드 등 영상으로 학습할 때 쉬운 문장들은 그대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를 할 때 혼잣말로 따라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닌 문장으로도 따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과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발현되었을 때 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What this is about, 이거를 문장으로 발음하면 What this is about, 이렇게 니즈가 약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쿵푸 팬더에서 I should have come to를 I should have come out,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Sorry, I should have come to see you first. He didn't say, I should have come to see you first. Should have became shoulda. This is a common pattern we hear from natives. Next, he doesn't say come to see, but rather come to see. 저는 이런 헷갈리는 것들은 따로 노트에 정리해 놨는데요. 한글은 이런 발음을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발음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입모양으로만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비슷한 학습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발음을 연습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로서의 영어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단어 암기, 읽기 위주의 영어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리스닝과 스피킹에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 혹은 문장 자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세세하게 익히면 리스닝과 스피킹의 기본 토대를 갖게 됩니다. 자, 단어. 우리가 수능 혹은 토익 영어 단어를 외웠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냥 매일 단어 50개, 100개 이런 거를 영어, 한국어 뜻을 그냥 기계처럼 외우고 시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나 기억하시나요? 저는 토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웠던 단어 중에 진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벅차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단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은 문맥 속에서 단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조이님은 예문과 발음이 있는 앙키나 퀴즐렛 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하루에 50개, 100개가 아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단어를 외우냐면 예를 들어서 윈피키드라는 원서를 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예를 들면 pull off가 나오면 pull off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충 읽으면서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지금 요러요러한 상황이니까 이러이러한 의미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오, 맞네 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읽다가 이건 뭐지? 모르겠네 해도 사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일단 한국어로 찾아보고 욕심 있으시면 영영사전까지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영어 자체로, 의미 자체로 그 단어의 뉘앙스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답답했던 그런 감정 속에서 단어의 뜻을 확인하게 되면 그 맥락이 한 번에 이해되면서 이 단어를 이럴 때 쓰는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문법. 사실 영어 초보자들은 문법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법을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면 그 문법의 틀에 갇혀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문장의 형식,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조동사, 이런 기초적인 것들만 공부하고 뭐 나머지는 실제 인풋을 내가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프리미어 프로를 쓰게 됐는데요. 제가 필요한 건 딱 요 정도 퀄리티의 영상 편집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프리미어 프로 책이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학습을 했다면 그만큼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겠죠. 그냥 무작정 뛰어들면서 필요한 기능을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이 훨씬 학습 효율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프리미어 프로 책을 봐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유튜브에 기본 문법이라고 치면 저는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독해, 회화에 필요한 핵심만 담아두었더라고요. 요거 딱 한 편만 보시고 나면 앞으로 말할 단계에서 무리 없이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 관련 문법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가며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바로 인풋을 쌓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조이님은 쉐도잉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연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쉐도잉은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실시간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따라 말하면 미세한 발음, 억양도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걸 따라 말함으로써 발음 연습도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학습자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리로 제대로 학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없이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쉐도잉을 연습하기 위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억양과 내용의 유튜브 비디오 혹은 팟캐스트를 찾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꼭 미드로 쉐도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 쉐도잉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인풋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주제의 쉬운 영상부터 도전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내가 재밌어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넷플릭스의 굿플레이스로 쉐도잉 연습을 했었는데 확실히 쉐도잉을 하고 나니 발음과 억양이 눈에 띄게 늘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K-POP 데모 헌터스도 추천드립니다. 조이의 뭐 또 다른 비디오를 보면 이분이 이제 BBC 강의 팟캐스트를 듣고 매일 몇 달러씩 이렇게 쉐도잉을 했다고 하네요. 이 연습의 포인트는 막 쉐도잉을 어떻게 하라, 몇 문장을 몇 번 말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냥 그 말을 최대한 흉내를 내보면서 몇 번 말해보고 조금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정도만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꼭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습의 포인트는 적기하되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5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주 후에 여러분은 눈에 띄는 향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딱 올해가 끝날 때까지 이 쉐도잉 방법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을 해보고 그 여정을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조이님은 3개의 유튜브를 추천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BBC Learning English. 이건 딱 기본 영어 학습하기 좋은 채널입니다. 문법이나 어휘 등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Learning English with TV Series 채널인데요. 디즈니 같은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이 채널이 아주 완벽한 채널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유명한 영어 TV 시리즈의 클립을 보여주고 표현이나 단어, 전문 용어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이걸로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쿵푸 팬더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단어들이 손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 자막도 있어서 초보자가 쉐도잉하기 진짜 적합했습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를 설명해주는 부분은 그냥 듣고 실제로 대화 내용만 따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To Fluency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언어 학습 전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 비디오 속도와 내용이 쉐도잉 연습하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쉐도잉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자, 유튜브 영상의 스크립트를 뽑아서 해석 및 문장별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한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장,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그 문장만 뽑아서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꼭 똑같이 완전히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스트레스만 엄청 받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좀 포기했습니다.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3단계는 바로 실제로 대화하기인데요. 사실 인풋만 하면은 절대로 영어 스피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아웃풋을 쌓는 것입니다. 조이님은 뭐 텐덤이나 헬로토크 같은 뭐 영어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앱을 추천을 했는데 일주일에 최소 2번 30분씩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앱이나 화상 영어 등은 돈이 꽤 들잖아요. 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영어로 몇 마디도 못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음성 채팅 기능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대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행한 표현들을 바로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자주 틀리는 실수들을 피드백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이님은 개인적으로 실제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하는데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긴장감이라든지 실제 억양, 대화의 분위기 등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AI랑만 연습을 했다가 실제 대화에서 너무 말을 못해서 좌절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우선 AI로 연습을 하되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화상 채팅이나 전화 영어를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예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단계입니다. 자, 솔직히 3단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매우 훌륭합니다. 4단계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한 주제로 다양한 인풋을 흡수하고 더 많은 아웃풋을 하는 것입니다. 테드톡, 뉴스, 다큐멘터리 등 좀 더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 단계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레벨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영어에 몰입하는 것뿐입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가능한 많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대화나 단순한 주제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조이님의 4단계 방법, 영어 초보자부터 어떻게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지까지 4단계 방법을 알아봤고, 이거를 이제 제가 영어 공부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영어 초보자라면 영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그냥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거창하게 마음을 먹었을 때보다 그냥 하루에 5분만 해볼까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할 때 더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역시 모든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이 이제 4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참고해서 2단계의 쉐도잉 방법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인풋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저번에 찍었던 영어 스피킹 때려잡기라는 그 영상에서 했던 그 공부 방법을 메인으로 가져갈 거지만 쉐도잉도 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대로 저랑 딱 4개월만 같이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5년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또 제가 만들고 있는 무료 공부법 PDF와 노션 템플릿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